자폐아들은 언어 발달이 느리고 발음이 어눌합니다. 열심히 언어 치료와 좋음 치료를 해도 잘 늘지 않습니다. 언어가 늘지 않으면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고 사회성이 좋아질 수 없지요. 자폐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폐아이들은 말소리를 선명하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잘 늘지 않고 발음의 문제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토마티스 요법을 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폐아이들이 토마티스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귀의 구조부터 살펴보죠. 귀 바퀴부터 여기 있는 고막까지를 여기 길이를 웨이라고 하고 2.5에서 3.5cm 정도의 길이를 가진 S자 모형의 짧은 관형태 구조입니다. 그림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휘어져 있습니다. 이 웨이의 역할은 소리를 모아서 고막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이는 이 웨이에서 들어오는 소리 진동을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에 전달되어 달팽이관의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웨이에서 들어온 공기 전도를 중에 있는 뼈들이 골전도로 바꿔서 소리 전달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중에 있는 3개의 뼈와 2개의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웨이로부터 들어오는 소리 진동이 이 뇌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를 온전하게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뇌는 달팽이관과 세방고리관으로 이루어집니다. 달팽이관은 다른 말로 와우라고 하고 소리를 감지하여 소리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귀를 소리를 듣는 구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귀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자, 귀 안쪽에 얘를 고막이고 얘가 고막장근, 얘가 등작근, 뼈 망치뼈 1, 모루뼈, 그리고 3번이 등작뼈, 그리고 얘가 달팽이관, 얘가 세관고리관. 귀 안쪽에 있는 중이와 내이의 구조입니다.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고막이 잘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져야 되고, 그 당기는 거는 고막장근이 당겨야 됩니다. 고막장근과 등작근이 당겨야지 1번 망치뼈와 2번 모루뼈, 3번 등작뼈가 잘 움직이면서 공기 전도로 들어온 소리를 골전도로 바꿔서 이 달팽이관에 전달하게 됩니다.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막에 미주신경이 붙어 있습니다. 10번 뇌신경의 10번 미주신경. 이 미주신경은 호흡기계, 호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얼마나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게 미주신경의 영역입니다. 숨을 깊이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것들이 호흡하고 말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 말 소리는 내가 얼마나 호흡을 안정적으로 내뱉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질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환기계,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손발이 따뜻해지죠. 손이 따뜻해야지 소근육이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계, 음식을 잘 먹어야지 소화흡수가 잘 돼야지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에너지가 생겨야지 활동도 많아지게 되겠죠. 소화기계 기능이 떨어지면서 장 문제가 있게 되면 이 소화흡수 능력이 떨어지면서 영양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영양불균형이 생기면서 저혈당으로 가게 되면 예민해지고 짜증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 미주신경은 반해신경이라고 성대를 조절하는, 성대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대를 잘 조절을 못하면 소리를 잘 끊어주지 못하겠죠. 소리가 약하든지 소리가 부정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이기 때문에 수면을 결정합니다.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깊은 수면까지 들어가게 만들어져야지 아이가 단기기억이 장기기억으로 넘어가고 몸이 충분히 쉬고 그래야지 아침에 일어날 때 잘 컨디션 좋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각성을 조절해가지고 각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차분해지겠죠.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항진하면서 불안도가 높아지게 되고 긴장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미주신경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감정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막장근은
5번 3차 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3차 신경, 1번 안신경과 2번 상하신경과 3번 하악신경 3개의 가지가 있다고 해서 3차 신경을 얘기를 합니다. 이 3차 신경은 얼굴의 표정과 코의 점막과 입안의 점막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3차 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고막 장근에 약해지게 되면 고막을 당겨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4월달, 5월달 되게 되면 4월달이죠. 4월달에 황사가 날라오게 되고 5월달에 꽃가루가 나르게 되겠죠. 3차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코 점막이 예민해지게 되면 이런 황사나 꽃가루에 예민해지게 되면서 붓게 됩니다. 그럼 비염이 생기게 됩니다. 등자근은 7번 안면신경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안면신경은 얼굴에 있는 7쌍의 얼굴 근육을 지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 다양해지겠죠. 자폐아이들의 표정들이 다양하지 못한 것들이 얼굴 근육들이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얼굴 근육들이 긴장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얼굴 근육들이 긴장되어 있게 되면 눈으로 가는 혈관들을 누르면 눈의 근육들이 문제가 되면서 눈동자 움직임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코로 가는 혈관과 신경들이 눌려버리게 되면 비염이 생기게 되고 코막힘이 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볼 근육들이 긴장되면서 이 상악골을 계속 눌러버리게 되면 턱뼈가 좁아져 가지고 턱뼈가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번 안면신경은 눈물샘과 침샘하고 침샘 분비를 시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물샘이 분비가 안 되면 눈이 뻑뻑해지면서 눈의 움직임이 문제가 생기게 되든지 아니면 눈을 자주 비비겠죠. 침샘이 분비가 되지 않게 되면 침 안에 아밀라제 성분이 탄수화물을 분해를 하는데 그게 부족해지니까 소화기능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달팽이관은 와우신경하고 연결되어 있고 와우신경은 소리를 듣는 신경이죠. 청신경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세관고리관은 전정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정신경은 균형을 잡는 신경이기 때문에 눈하고 안구하고 목과 척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이렇게 틀어져서 넘어지려고 하면 중심을 잡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전정신경입니다. 이 전정신경에 문제가 있게 되면 움직임이 느려지게 되고 잘 넘어지게 되고 운동들이 발달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다 이 고막과 등자근과 그리고 고막장근과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것은 이 신경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폐아이를 검사를 해보게 되면 자폐아이들의 한쪽 귀는 7이라고 그러면 반대쪽 귀는 5나 6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오른쪽 귀라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미주신경과 3차 신경과 전정신경, 와우신경, 안면신경은 계속 10의 자극을 받는데 반대쪽 왼쪽에 있는 미주신경이나 3차 신경이나 안면신경이나 와우신경이나 전정신경은 5나 6밖에 자극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능들은 계속 불균형이 생기겠죠. 이 불균형이 저는 자폐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폐 아이들은 대부분 다 이 청신경, 소리를 듣는 신경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전정신경과 같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잘 넘어지게 되고 비틀비틀하고 흔들흔들거리겠죠. 이 청신경과 미주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이 자폐 증상을 갖고 있으면서 호흡에 문제가 있든지 장 문제가 있든지 수면에 문제가 있든지 각성이 떨어지지 않든지 불안정을 높겠죠. 자폐를 가지고 있으면서 와우신경에 문제가 있으면서 3차 신경에 같이 손상이 돼 있게 되면 얼굴이 예민해지게 되고 양치질을 잘 못하게 되고 편식이 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아이들마다 이 와우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 와우신경에 문제가 더 있는지 미주신경에 더 문제가 있는지 3차 신경에 더 문제가 있는지 안면신경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증상들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들이 다 이 귀의 불균형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한쪽 떨어진 귀 균형을 올려줘야 됩니다. 보통 5에서 6 올라가는 게 보통 2달에서 3달 걸리고 6에서 7 올라가는 데 2달에서 3달 걸립니다. 7에서 8까지 올라가는 데가 좀 많이 오래 걸립니다. 1년 정도면 충분히 정상 범위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토마티스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고막장근과 등장근이 이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막도 이렇게 이완된 형태를 가집니다. 말소리가 들리게 되면 고막장근이 수축하면서 망치뼈를 이런 식으로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망치뼈에 붙어있는 고막도 이런 형태로 팽팽하게 당겨지게 됩니다. 고막이 팽팽하게 당겨져야지 말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중이염이나 유스타키오간의 압력이 높아졌거나 비염이나 목의 긴장으로 귀 쪽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 고막장근과 등작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소리를 선명하게 듣지 못하게 됩니다. 스페인어인데 소리의 선명함만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고막장근이나 등작근이 약해서 말소리를 선명하게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고막장근이나 등장근이 재기능할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Asimismo adivinaba cuándo había de ser el año abundante o estil. Estéril, querrás decir, amigo, dijo Don Quijote. Estéril o estil, respondió Pedro, todo se sale allá. Y digo que, con esto que decía, se hicieron su padre y sus amigos. 완전히 다르죠. 토마티스 요법은 고막장근과 등작근을 운동시키는 것입니다. 토마티스 음원들은 인위적으로 저주파와 고주파를 계속 번갈아 들려주면서 고막을 이완, 수축을 반복하게 합니다. 고막장근과 등작근이 이완됐다, 수축했다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육들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다양한 주파수를 자극하니까 근육들의 움직임이 섬세해질 겁니다. 기 근육을 운동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귀가 좋아지면 미주신경, 3차신경, 안면신경, 전정신경까지 기능이 좋아지면서 자폐의 여러 증상까지 나아지게 됩니다. 토마티스 요법은 자폐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토마티스 요법은 4가지로 구성됩니다. 인피니트 헤드셋, 톡서, 퍼브레인, 사운드 소리가 있습니다. 퍼브레인은 말하기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장비이고 사운드 소리는 운동과 함께 할 수 있게 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인피니트 헤드셋과 톡스업입니다. 인피니트 헤드셋의 첫 번째 기능은 편측성입니다. 한쪽 볼륨은 높고 한쪽 볼륨은 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귀에 맞게 볼륨 세팅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가 있어서 읽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고 그리고 그 글자를 입으로 소리내서 읽고 그 소리가 귀로 골전도와 공기전도로 들어가는 이 세 개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뇌 안에서 처리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 읽기 연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111곡의 토마티스 음원이 있습니다. 이 음원은 톡서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토마티스를 처음 시작하는다면 먼저 인피니트 헤드셋을 구입을 해서 처음에 5분, 10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귀 근육이 적어도 20분에서 40분 정도 견딜 수 있을 때 톡수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해보게 되면. 네 번째는 이게 블루투스가 됩니다. 블루투스가 돼가지고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소리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 인피니트 헤드셋은 가지고 계시면 오랫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톡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14회 대여한 후 집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피니트 헤드셋은 코로나 시기에 감염 전파나 청결 문제 때문에 보급형으로 나오게 되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음원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토마티스는 톡섭에 있는 음원을 말하고 인피니트 헤드셋에 있는 음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톡수업은 토마티스 전문가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이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줍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톡수업은 정말로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무발화 아이가 말이 시작하고 말이 늘고 발음이 좋아지고 자세가 바르게 되고 소근육 사용이 유의하게 나아지고 문제 푸는 속도가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귀가 뚫린 느낌이 든다고 하고 좀 더 똑똑해졌다고 합니다. 톡수업은 SR과 ER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36개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집니다. 토마티스는 전정부를 존 1, 그리고 의사소통 영역을 존 2, 에너지 영역을 존 3로 나눕니다. 각 영역들은 어느 정도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톡수업의 36개 SR과 ER 프로그램은 존 1과 존 2와 존 3 중 어디를 좀 더 자극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SR0는 존 1을 가장 많이 자극하고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고 SR1은 존 1과 존 2를 비슷하게 자극하고 존 3는 더 적게 자극하죠. SR2는 존 1과 존 2를 자극하면서 존 3도 좀 더 많이 자극을 하게 되죠. ER0도 ER1, ER2, ER3, ER4, ER5까지 해서 다 존 1과 존 2, 존 3를 자극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이들의 증상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아이들마다 다 다르겠죠. 아이가 부족한 영역을 자극할 프로그램만 잘 찾을 수 있다면 효과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까운 지점이 있으면 토마티스 톡수업 프로그램을 꼭 해보시길 추천합니다.